구독자님들 중에서 지방에 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지방에 살고 지방에서도 투자를 하고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내가 지금 어딘가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러신 분들 중에서 저는 한 30대 40대 저보다 약간은 연배가 밑이시거나 저랑 비슷한 나이대 중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돈이 이제 심상치 않게 풀릴 것 같고 새로운 정보가 탄생했고 여기서 어떻게 내 자산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기에 투자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신문, 뉴스, 언론에 모두 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서울 얘기밖에 안 나오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KB 시세 주간 상승률이 강남이 1%가 주간에 한 주에 1%가 올랐다는 건 정말 폭등 수준인데, 야 진짜 거의 다 이제 상위권 1위부터 거의 10위까지가 8군데가 갖고 전부 다 서울밖에 없더라고요. 서울만 오르고 또 다른 한 채만 오르고,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무조건 서울만이 답이다, 서울 아니고 지방 이런 데는 다 끝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울해한다거나 엄청나게 막 그 서울을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다거나 혐오의 감정을 갖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에 있는, 또는 내가 현재 막 수십억대 자산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뭐 그냥 넉넉고 가만히 쓰라는 얘기냐, 저 사람들 뭐 똘똘한 한 채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나는 서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패배감에 젖어들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방이 이제 옛날처럼 다 오르고 가즈화가 되고 모든 지방이 대세 상승장이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댓글이 달 것 같은데, 어떻게 지방에 투자를 하라 할 수가 있냐, 지방은 이제 인구도 소멸되고 이렇게 뭐 일본을 따라하고 곧 이제 뭐 소멸이 되면서 뭐 다 없어질 건데 무슨 지방이냐,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성인 기준으로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 때까지는 소멸은 되지 않을 거다. 특히나 지방 중심, 지방의 학군이나 교통이나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소멸이 되지 않는다. 한 100년, 200년 뒤에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걱정을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한정적인 자산이나 돈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내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리고 서울에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영향권에 내가 지금 실생활을, 내 직장을, 내 애들이 키우는 데가 지방인데 여기를 떠날 수 없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적인 이런 내가 상황이라든지 내가 모든 이런 실생활에 있는,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모든 조건을 통틀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2022년도 그렇게 폭락장,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그때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특히 제가 사는 대구 폭락이었죠. 22년도, 23년도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24년도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25년도 현재에도 누군가는 지금도 기회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빠진 아파트들 중에서 미리 선점을 하거나, 난 어차피 여기 실거주할 건데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조정됐을 때 난 지금 들어갈래, 여기 지금 예전에는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충분하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감당할 수준이 되고, 내 지금 여기서 애도 키우고 학교도 가깝고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 이런 아파트 난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1년, 2년 전에 비해서 호가는 오르고 전세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지금 대구에서도 존재를 한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와, 그렇게 3년, 4년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고 가장 지금 하락폭이 큰 부동산이 대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기회를 잡는 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 또한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까내리고 악플 달면서 정작 그분들께는 제가 몇 번이고 댓글을 통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 오케이 존중하고 리스펙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해결책. 그러면 이 글을 쓰시는 당신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 이렇게 자산이나 돈이 풀리는 이런 시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그럼 어떻게 당신은 어떤 이 자산에 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락을 방어하고 내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요? 물어보면 그들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내가 어느 정도 남에 대해서 이런 약간은 좀, 그것보다는 요런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요런 정도 의견을 가지려면, 또 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솔루션,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가지고 내가 이런 남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도, 맞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서로의 이런 보완적인 생각이라든지 발전적인 것을 서로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까고, 야, 무조건 지방 끝났어. 뭐 무슨 대구야. 대구는 지금 아무도 뭐 선택도 안 하고 미분양의 무덤에다가 이런 마인드로는 그런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고 본인의 그냥 패배감, 본인이 그런 자산을 가지지 못한 배아픔, 이거밖에 저는 노출이 그렇게 스스로 노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서두에 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그 내용이 좀 길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내가 지금 대구에 살지 않는데 대구 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들어도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대구 말고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데 같은 이런 비슷한 환경적인 것을, 또 지역적인 것을, 학군적인 것을 한번 적용해서 나도 한번 우리 지역에서 한번 찾아볼까? 라고 그런 약간은 응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보자. 첫 번째, 대구에서는요, 무조건 현재로서는 달구벌대로입니다. 대구의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달구벌대로 라인에 2호선 라인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 딱 역으로 말씀드리면 죽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성구 쪽에 쭉 넘어오면 시지 가기 전에 담티역 사이에 있는, 일단 거기 있는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 먼저 보자. 신축은 이미 먼저 치고 올라가고 기존에 있는 신고가를 목표 쪽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내가 지금 자산 쪽으로도 1억 이하로 절대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거 말고 그 아파트들 중에서 지하철 도보로 충분하게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저는 일단은 먼저 보시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하면서 충분하게 지금 많이 조정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타이밍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아마 20평대 기준으로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가정하에서 2억대에서 3억대 후반 이 정도 사이가 있을 것이고요. 30평대 기준으로 4억대에서 좀 많으면 5억 중후반 이 정도 라인. 그 이상 6억대 7억대 되는 아파트들은 그 동네 그 단지 그 지역에서 그 구에서,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 격이다 보니까 내가 과연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굳이 돈이 뭐 아무리 한정적이라 할지언정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대구에 지금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외곽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중앙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더 중간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 KB 주간 시세도 보면서 아시를 들어가서 이런 매물 증감량을 볼 수가 있죠. 매일매일 체크가 되는데 생각보다 제가 한 1, 2주 전에 봤던 그런 이런 특히 전세 매물이 점점 빠지는 속도가 대구에서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파른 속도로 쭉쭉쭉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에서도 이 대구가 여러 가지 구가 있겠지만 특히 제가 눈여겨봤던 구가 수성구가 생각보다 전세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달서구도 엄청나게 빠르고 동구도 지금 많이 전세가 빠졌더라.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전세가 빠지면 전세 가격이 지금 조금씩 후가가 올라가고 있죠. 실거래가도. 그럼 매매가가 나중에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속도는 1급지가 팍팍팍 올라가는 속도, 또는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자다 일어났는데 몇 천이 오르고 몇 억이 오르고 서울에 이런 속도로는 절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내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 무조건 이건 시세 차익이고 단타로 막 빠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천천히 좀 가보겠다. 실거주 또는 뭐 2년, 4년 뒤를 보겠다. 좀 느긋하게 가시면서 지금 미리 저점으로 매수를 해두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저 같은 사람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장이고 아직까지 지방의 다주택자들 특세가 뭐 정상화된다는 아직 상황이 뭐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구의 월 평균적으로 2,000건 정도 유지되는 아파트 거래량이 이런 거는 거의 다 실거주자분들 또는 일시적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수요들, 내 집을 팔고 도전 상업지로 갈아타게 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요가 아직까지 뭐 적지 않다. 2,000건 정도로 따지다 보면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좀 무주택자고 아직까지 내가 돈이 많이 없는 상황에다가 뭐 30대, 40대, 20대 후반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다주택자 포지션이 아닌 실거주로 내가 뭐 이렇게 마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할 것이다. 또는 지금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또는 결혼해서 아직 우리가 신혼부부지만 전세를 하나 껴놓은 상태에서 미리 내가 그 지역에 그 뭐 동네에 아파트를 미리 좀 잡아두고 나중에 애가 좀 크고 딴 데서 좀 이렇게 상대적인 하급지에서 거주를 하다가 얘가 학교 들어갈 때 시점에 그때 나는 그 집에 전세금을 내드리고 내가 거기서 실거주로 들어가겠다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아까 그 라인에서 그런 아파트들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하나
사두시는 게, 그때 가가지고 내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뭐 내가 생각해보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런 학군이라는 것은, 학원가라는 것은, 또는 그 인프라라는 것은, 특히 중심가라는 것은 5년 뒤, 10년 뒤에도 그쪽으로 더더더 집약될 확률이 높지. 특히 지방에서는요. 다른 쪽에 외곽이 막 발전해가지고 거기가 뭐 엄청나게 뭐 개발되고 그런 확률은 더더더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더더더 중간으로 오시는 전략으로 내가 실거주 생각을 하시면서 한 채를 내가 실거주 하겠다, 또는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겠다는 전략으로 꼭 그런 포지션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네 번째고요.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대출 얘기입니다. 특히 신생아 대출, 최근에도 상담을 많이 오신 분들 중에 정책 대출, 내가 지금 뭐 생애 최초다,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지금 집을 산 경험이 없다는 이런 분들, 정책,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당신은 집 살 때 뭐 금리를 우대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집을 사시오, 내 집 마련 하시오라고, 그런 것들을 내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내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대출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여건이 되고 연봉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금리 우대 조건이 되면서 이 정도 한도가 되는 것을 남들에게 묻지 마시고, 또 카더라라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까지 됩니다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직접 은행을 방문한다거나 내가 직접 이런 소득 서류를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연계된 이런 대출 상담사분을 통해서 내가 직접 아파트를 하나 찍어서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금리에 요 정도 한도가 나온다, 그럼 내 돈이 요 정도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는 내가 계획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런 정책 대출을 반드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한 번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 통틀어서 꼭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덥석대고 하급지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미리 사가지고 그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지금 무주택자분들께서는 꼭 그런 쪽의 정책 대출을 잘 공부를 하셔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남을 까내리거나 악플을 단다거나 좀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뭐 투자를 해라, 또는 뭐 내 집 갈아타십시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집을 마련하거나 대출 받아서 이거 지방에도 집을 이렇게 좋은 지역에 집을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방이 뭐 끝났다, 인구 소멸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악플을 달면,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집을 안 살고 사지 않고 매수하지 않고 임대로 간다는 얘기죠.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 내가 전세로 계속적으로 갔을 때에서는 전세금이 혹시라도 지금 물량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전세 효과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내가 매년 벌어다니는 내가 월급을 모아서 버는 시드머니가 계속적으로 저 집주인에게 가는, 그럼 나의 이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또는 월세를 냈을 경우에는 매달 일정 부분에 대한 주거비용이 이렇게 툭툭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럼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지? 내가 집을 샀을 경우에는 그런 기회비용 쪽에 집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미리 그 집을 싸게 살 때 잘 내가 마련했구나. 또 매달 들어가는 그런 대출이다 보니까 원리금을 갚았을 때 매달 원리금이 들어가겠죠. 딱딱딱 갚아나가는 것은 또한 강제 저축의 효과도 있다 보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도 집을 사서 대출 받았을 때 무조건 빨리 대출 먼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아끼고 해서 절약해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 20년 뒤에 딱 갚고 온전히 내 집이 딱 됐을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 집에 거주를 하시면서 자산 가격도 오르고 빚도 없으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댓글을 다 알고 나서 그러면 본인의 해결책을 같이 적어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가 되고 저도 좀 알아볼 수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적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그 제목대로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돈이 많이 없고 1억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1억이라는 돈도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모으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무조건 서울에 가야지, 서울에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다, 30억 40억 50억짜리 집을 어떻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내가 지방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쪽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왜냐하면 예전에 투자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지금 잘 나가시는 뭐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그분들 책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나도 지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타기 해서 아니면 사파를 해서 자산이 올라가면서 내 자본이 커지고, 다 그분들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지금의 서울에 뭐 투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항상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이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뭐 월급쟁이 생활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막 한강 뷰에 내가 한 방에 산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내가 부담을 눈높이만 올라가는 것이고 자꾸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조화가 오는 거죠. 내가 현실은 이건데 남들은 다 저기만 사는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패배주의만 커질 뿐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이 현장에서, 지금 내가 가진 자본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지방이 너무나 인구가 수가 적으면 그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 중에서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좀 내가 미리 좀 들어가 있겠다, 투자를 해서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실력이 가지고 있으면 미리 내가 그 자산을 투자를 해서 시간 힘을 먹고 좀 잘하는 쪽에 내가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정도 내가 노력이나 에너지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만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쪽에 가지 않겠는가라는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도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뭐 투자 기술이나 이런 거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 마인드, 어떻게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